안녕하십니까. 논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논술 쓸 때 이렇게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가 라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은 절벽이야 이 산은, 이쪽은 구릉이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봤을 때 절벽과 구릉이 몇 대 몇이야, 이 절벽은 장단점이 뭐야, 이 구름은 장단점이 뭐야, 이렇게 되면 정반합, 정반합, 또 정반합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정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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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대 몇? 3대 1. 이해됐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려면 기준을 찾아야 되잖아. 기준. 그러니까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를 막 접근할 때 긍정적인 것은 절벽 좋아하는 사람, 도전적인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너무 급격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 이거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긍정 부정도 하나의 기준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자, 사회에서 사회 반대말은 뭐예요? 사회 반대말은 개인입니다. 개인적인 관점 반대는 사회적인 관점. 자, 소수자 반대말은 다수자. 답변을 안 하면 소수자 반대말은 다수자. 그러면 소수자도 어느 정도 소수인지, 다수자도 어느 정도 다수인지, 이렇게 수로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집단의 차이로도 나눌 수 있고. 양극화는 뭐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커진 거죠. 가운데만 적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지가 않죠. 여기가 조그맣죠. 아주 조그맣고 이렇게 됐죠. 이걸 양극화라고 하는 말이 안 되죠. 소수의 집중과 몰락, 이렇게 얘기해야죠. 양극화도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소수 다수 사회적 양극차. 그러면 자, 이 양극화가 됐을 때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적겠죠. 상층부. 대다수는 다 하층부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있고 나머지 다 99% 이렇게 됐겠죠.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됐겠죠. 우리 사회가. 이해됐어요? 응? 자, 어쨌든 세계와 반대는 뭐죠? 지역화. 지역화 하면 지역적인 것도 좋잖아. 장점이 있잖아. 지역의 특색이 있고. 글로벌도 세계화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 이것도 좋잖아. 단점도 있지. 세계화와 반대되면. 이것도 지역을 보듬어주지 않으면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자, 정부와 반대는 뭐죠? 반대 개념이 다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논술 처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울 때 반대말, 반대 개념 찾는 게 논술 시작이에요. 그걸 일찍 시작해갖고 만드는 애들은 논술을 깊이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와 반대는 뭐죠? 정보가 다 공개됐는데 정보를 비밀주의. 이건 공개겠네. 정보 공개. 그 다음에 비밀. 그러니까 정보화가 된 것처럼 하면서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를 띄우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상류층만 알죠. 그럼 정보와 반대는 정보 공개, 정보 폐쇄. 이해되세요? 자, 자발적 결사체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있고, 그러면 자발적 반대는 뭐라고요? 강제로 모이게 하는 결사체가 있겠고, 법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자, 관료제는, 지금 관료제가 수평적 관료제도 있고, 수직적 관료제도 있고, 들어봤죠? 그런데 이 관료제 사회에서 지금은 관료제 말고는 무슨 제라고 그래요? 탈관료는 뭐예요? 그래, 탈관료인데 관료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팀별로 한다고. 수직계열로 아니라 팀, 테마제, 주제제. 이해됐어요? 옛날에는 과장, 상무 이렇게 딱 했는데 지금 뭐라고? 미션으로 팀으로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평등한 관계 안에서 이 팀 과제, 회사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조직했다고. 이해됐어요? 자, 사회구조에서 갈등론하고 기능론이 제일 유명하죠? 자,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한 개 꼬박꼬박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점점점점으로 찍어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새카맣게 하고, 이걸 동그랗게 또 찍어줄 수 있겠네요? 이거를 점점점점점 하고 요거를 또 이 안에 있는 것도 점점점점도 할 수 있겠네요.
섹하면 강하다는 거야. 어제? 이렇게 세 가지네? 그럼 기능론은 뭔가? 사회 실제론하고 사회 명목론이 있죠? 사회가 실제 존재한다고. 실제론. 사회는 뭐 명목으로만, 그냥 사회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치자라고 하는, 여기는 명목론이라고. 그런데 요 안에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개인의 존재 가치가 거의 못 느껴지는 사회도 있겠네요. 사회만 느껴지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 맞죠? 이거는 개인도 느끼고 실제적으로 사회도 있고. 그러면 이 사회와 개인 간의 충돌이 좀 심하겠죠? 맞아요? 요거는 개인주의 성향만 너무 강하겠네요. 그죠? 에? 개인주의 시대. 요거는 뭐라고요? 개인도 없고 사회도 없으니까 원시 상태겠네, 거의. 이해됐어요? 이렇게 사회과학에서 배우는 갈등론, 기능론을 하기 전에도 벌써 이렇게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 해가지고 이 그래프로 보통은 이게 사회문화에서 이렇게 이거나 이거 두 개만 배우는데 나머지도 다 체크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갈등론하고 기능론으로 사회문화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데 갈등론과 기능론, 이게 사회문화 수업할 건 아니고 갈등론이고 기능론. 이 기능론은 계층으로 나누는 거고 상류하, 중류하류. 이거는 계급 갈등으로 해가지고 부르주아지하고 프롤레타리아, 생산자 이렇게 해서 계급이 딱 나서 계급 충돌, 갈등, 그죠? 지배, 피지배 이런 단어고, 이거는 조화, 각자의 역할, 개별적인 역할 이런 단어죠. 관점이. 자, 그래서 도덕적 공동체에서 공공의 선이 있으면 공공의 선 말고 무슨 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선도 있고 또 무슨 선이 있어요? 이게 개인의 선이지. 이게 개인이잖아, 개인. 그럼 공공의 선은 뭐라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지. 공공. 그 다음에 완벽한 공공의 선, 개인의 선, 공공의 선을 넘은 이상세계의 선, 이상적인 선. 그죠? 공공 집단에서 생각하는 선, 이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에서만 있는 선, 절대의 선, 이건 현실의 선. 이렇게도 또 나눌 수 있죠? 이해됐어요? 기준으로. 자, 또 보면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서술 방법과 주관적 서술 방법이 있겠지. 그치? 네? 그럼 객관적인 사실을 쓰겠지. 그치? 주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자, 역사가가 어떤 객관적인 일들이 있는데 객관적인 여러 사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주관. 이걸 써놓은 것은 객관. 그 객관적인 것만 다 써도 이 엮고 묶고 꼬아놓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역사가의 주관이라고. 됐어요? 자, 역사를 볼 때 해석하는 방법도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해석이 있다고.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객관적인 사실로 있는 걸 보면 뭐하냐, 그거를 평가하고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책도 있고. 이거는 둘 다 필요한 거고. 됐어요? 자,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의사결정 방법, 엄청나게 차이 나죠? 정보화가 정보를 많이 퍼뜨렸는데 거짓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숨겨.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이걸 다 검색하고 다 찾아야 돼. 진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소모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졌어. 그럼 정보의 장점은 뭐야? 정보를 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단점은 뭐야? 너무 많아서 이제는 찾기가 힘들어진다. 시간 낭비도 많이 한다. 거짓 정보의 비율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옳은가, 그런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써라. 그럼 뭐라고 쓸 거야? 그런 게 논술이야. 자, 니네가 배운 게 안 나와. 니네 배운 거 다 함께 나와, 논술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자연과학이 있어.
여기가 사회과학이 있어. 자연과학의 특성, 사회과학 특성 해서 배워, 니네가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요 가운데가 나와. 자연과학 특성과 사회과학 특성이 둘 다 있는 거를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연과학 특성 다 말해주고, 사회과학 특성 다 말해준 다음에, 그래서 자연과학의 어떤 요소로, 사회과학의 어떤 요소로 보아서 몇 대 몇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자, 개인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사회에 관한 일일 수도 있는 사례를 써준 다음에 이거를 바라보는 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와. 그럼 이 사례를 개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하나의 인간의 권리 입장에서, 이거는 사회 구조의 입장에서, 사회 바탕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본 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치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큰 가치가 있어서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줘야 맞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 그런데 니네 배운 거는 개인의 입장은 뭐다, 사회의 입장은 뭐다, 이것만 배웠어. 시험 볼 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개인의 입장은 뭐다 라는 거 다 뽑아주고, 사회 입장은 뭐다 하고 다 뽑아준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이 서열, 중요한 가치, 여기서 중요한 가치 뽑아준 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하는 기준은 이렇게 1번 이런 기준, 2번 기준, 3번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요 A가 B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써줘야 된다고. 에? 그래야 붙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니네는 항상 이렇게 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적절히 좋아야 된다 이렇게 썼어. 그 적절히를 이만큼 써줘야 돼. 적절히 좋아. 이 5글자가 답안지 30% 정도를 돼야 붙는다고. 자, 성장을 하면, 빠르게 성장하면 약점이 있겠지? 그지? 실력이, 점수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 실력이, 그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에? 근데 천천히 성장한다고 실력이 늘은 건 아니지. 근데 천천히 성장했을 때 성장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늘 가능성은 있지. 왜? 그 전에 약했던 거를 메꿔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성장과 한계. 자, 보완할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보완은 뭐야? 이게 있고, 이게 약한 부분을 받쳐주는 거고, 대체는 뭐야? 이거를 가지고, 이걸 없애고, 이거 대신 이걸 하는 거지. 자, 유선전화 기술하고 휴대전화 했을 때, 휴대전화 때문에 유선전화 없어졌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많이 없어졌지? 그래서 기술 발달 곡선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에? 같이 존재하는 시기도 있고, 이게 피크일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올라가서 피크가 되면서 이게 사라지고. 이해됐어? 과학기술의 발달하고 성장하는데, 종이책하고 전자책인데, 전자책이 늘어나면 종이책이 없어질까? 자, 전자신문을 봐서 인터넷으로 본다고 신문 안 봐? 보긴 봐. 근데 확실히 줄지. 자, 그럼 쿨미디어 반대는 뭐야? 쿨미디어 반대는 뭐야? 모른다고? 자, 모르는 거 설명해봐야 소용없어. 니네 못 써먹어. 근데 니네가 배운 게 이런 거라고, 지금. 니네가 배운 게 이런 거라고. 전통 중심의 갈등론적, 갈등은 왜 전통이 갈등이야? 봉건제가 뭐야? 신분질서. 신분질서는 나뉘어져 있어. 귀족 상놈이. 그래서 갈등론이야. 사회문화가 변동돼서 변하고 있어. 그러면 변동과 변천의 차이는 뭐야? 변동을 움직이는 과정, 변천은 위치를 옮긴 거. 그런 다음에 다문화가 뭐야? 문화가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거지. 지금 다문화시대 양극화되고 경제성장이 되면서 삶의 질에 대해서 불평등을 느끼는데, 자, 자유 반대가 뭐야? 평등? 에? 자유는 개인 자유? 자유 반대가 뭐라고? 자유하고 평등. 자유는 개인의 자유, 평등은 사회의 평등.
개인의 자유, 사회의 평등. 자, 다시 개인의 평등, 사회의 자유.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 개인의 평등을 누리면서 사회가 자유롭게 안 누릴 수도 있어. 위치를 맞춰서 쓰는 거야. 반대 개념을 사용하는 것 뿐이야. 평등도 더 나누면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본 적 있어?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본 적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다 평등이 나왔을 때 심화돼서 논해주지 않으면 안 붙는다고. 자, 반음하고 온음이 있는데 반음이 있어가지고 검은색 피아노 그게 있어서 조화를 주지, 화음을 맞춰주고. 자, 개인을 보면 항상 뭘 고려해야 된다고? 사회를 고려해야 되지. 다듬이질 할 때도 서로 도움을 주는 거지. 상대적 리듬에 따라서 개인, 기업, 국가, 동방성적, 개인 다음에 그 다음 크기는 뭐겠어? 사회. 개인 다음엔 가족, 학교, 지역, 국가 이렇게 되겠지. 요게 이게 가운데라, 이게 넓어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국가라고, 개인이라고. 요게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맞지?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서 심화되는 것 같은데, 더 좁혀지는 거야. 자, 역사가의 관점에서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 상대적 관점이 있는데, 이 역사론에서 랑케의 사실주의 역사관, 무구의 무슨 역사관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없더라도 주관, 객관은 나눠줘야 돼. 자, 이거 지금 한 거 전부 다 이거 뭐라고? 기출문제야. 이런 식으로 다 관점을 모르면 못 쓴다고. 자, 국철, 다문화 시대가 됐어. 뭐, 상대주의 관점이 있어서. 제일 이쪽에는 뭐야? 제일 이쪽에는? 여기는 문화 상대주의. 요 끝에는? 사대주의. 여기는 뭐라고? 극단적 민족주의. 히틀러처럼. 여기는 뭐라고? 자문화 중심주의.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글로벌 시대. 너는 여기가 1, 2, 3, 4, 5거든? 그럼 넌 몇이야? 넌 몇 번이야? 4. 너 4번이냐? 오. 너는 몇 번이야? 너 4번이냐? 나 내가 1번인데. 그래 보이지? 네? 극단적 민족주의자. 나는 어디냐? 한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보면, 어쨌든, 성차별.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 차별은 차이에다가 구별을 해버리는 거고, 차이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됐어요? 응? 사회구조가 지금 불평등하대. 어떤 평등? 그럼 사회구조 뭐에가 불평등? 그냥 불평등하다 그냥 쓰면 안 돼. 구체적으로 써야 돼. 어떤 부분에서. 뭐와 뭐를 비교할 때. 기회의 불평등, 출발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 배분의 불평등. 쓰시게 되면 불평등을 이만큼 잡은 다음에, 그지? 이게 Q지, 수학적으로. 그럼 P면 Q이다. 뭐의 불평등, 요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해야 되는데, 그걸 뭐 뜬금없이 그냥 불평등. 어떤 거에 불평등? 자,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고, 통치구조가 있지. 통치구조는 뭐야? 삼권분립이지? 삼권분립. 의회, 국회, 그치? 국회하고, 법원하고, 또 뭐 있어? 행정부? 원래는 행정부의 왕이 다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의회를 떼었지? 의회 제도를 떼어서 이건 이권분립이고, 이 이후에서 만든 법을 갖다가 주는 게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거고,
그랬더니 자기가 또 재판까지 맘대로 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이 법도, 사법부도 좀 떼어놓읍시다. 이렇게 해놓은 게 삼권분립법, 몽테스큐에. 자, 그래서 통치구조는 이 3권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헌법재판소, 이 정도 되면 끝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뭐까지 있어? 언론까지 있지? 제3의 권력계가. 언론, 헌법재판소.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서 쓰는데, 자, 개인의 자유의 끝까지 가면 뭐라고? 남들도 자유가 있지. 그럼 요 개인의 자유의 끝에 한계가 평등이요. 이해됐어요? 네 자유와 내 자유가 충돌하는 가운데가 평등이라고. 정말 자유의 끝에는 뭐가 있어? 평등이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평등이란 건 뭐야? 평등? 다 남들과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서로 한계를 가서 나눠줬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 자유들만 모이는 거야, 자유. 자유를 가장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또 평등이야. 자유와 평등을 대립구조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호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어. 자, 사회는 실제로 있느냐, 존재했느냐.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사회 유기체설, 사회가 꼭 살아있는 생명체 같지? 그건 맞는 것 같아. 도대체 예상을 못하고 있어. 사람들 삐지고 막 이렇게 가고 막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통통 튀어. 자, 개인과 사회 볼 때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사회 유기체설, 그치? 이거는 유기체라고 했으니까 서로 상호하니까 이거는 기능론이겠지, 기능론. 그치? 그럼 사회 실제론은 있다. 그럼 있다고 가정하고 상류층, 하류층을 나눴다. 뭐 지배계급, 피지계급을 나눴다. 그러면 실제론도 영향이 되겠지, 그치? 이런 이런들을 연결해서 쓰는 것 뿐이야. 자, 어쨌든 문화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절대주의 같은 건 이제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강한 문화도 있는데. 상대주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격차가 커졌지. 뭐 정보를 접근하는 격차도 있는데, 접근은 해.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격차. 이해됐어? 정말 지금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인터넷 검색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건데, 검색 제대로 하는 애가 없어. 실제로 내가, 교육을 진짜 내가 우리나라 교육 책임지고 있다면, 나는, 정보 검색 시간을 둬. 정보 검색과 활용이라는 교과를 준다고. 그지? 인터넷에 수많은 그 정보를 조합해갖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는 게 두 가지거든? 내가 아는 거.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 뭐가요? 그걸 가지고 조합하는 능력. 그지? 그럼 정보 검색 능력만으로 그걸 조합해갖고, 결합해갖고, 아이폰 만들어갖고, 훨씬 많이 돈 벌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하고, 결합할 수 있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거. 생각의 기준. 찾아보고. 자, 기능론, 갈등론 또 나왔죠? 자, 시장을 했을 때 이런 거 나오죠? 제일 처음에 자유주의죠? 시장이? 자유롭게. 자유방임주의, 그죠? 자유방임주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이 있어서 뭐가 왔어요? 수정자본주의, 수정이 나왔죠, 수정. 자, 이거는 자유고, 이거는 평등. 정부의 간섭,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났어요? 복지병, 뭐 이런 게 나왔죠? 복지병.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해서 회귀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일찍, 경쟁을, 뜻먹고, 이런 것처럼. 그죠? 경쟁을 부추기는 것들이 나오다가, 다시 뜻먹고 없애자. 이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요? 수정자 측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평등이고 이게 자유면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요? 평등만 중시하면 이거 공산사회죠. 아니에요? 이건 공산사회고 이거는 자유, 이게 자본주의 사회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50%면 이 정도 갔죠. 이 정도 반은 아니고 이 정도 수정자본주의로 갔어. 그랬더니 너무 많이 한다 하면서 이쪽으로 땡겼죠. 이제 신자유주의로.
그랬더니, 그래도 좀 살게 해주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도 이렇게 흘러갔죠. 맞아요? 자, 그래서 자유방임, 권력과 강제 사회질서, 성불평등. 이 성불평등, 성도 불평등한데 기능론 갈등론에 따라서. 자, 10번. 빈곤문제, 사회가 불평등하대. 그럼 기능론 갈등론을 찾는데, 그럼 이 기능론 갈등론 사회문화에 되게 다양한 종류로 나오는데, 이 사회문화에 있는 예시들, 여기다가 쓸 때, 거기 나온 거랑 같이 플러스 알파에서 쓰면, 플러스 점수를 맞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계층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갈등론은 아니고, 기능론이라고 사회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지? 실제로는 갈등론 같은데, 교육상으로는 기능론으로 가르치니까, 상류, 중류 하러 가면 계층 이동하는데, 지금 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없어졌다. 학력도, 그지? 그래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라고 하니까, 다시 경쟁하지 말고 양극차가 심하니까, 그지? 응? 신자유주의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이쪽으로 좀 더 가자. 양극화 좀 해소할 수 있게. 라고 얘기하는 중이지. 절대 빈곤, 이제 빈곤도, 이 절대 반대가 뭐야? 절대 빈곤, 상대 빈곤. 그치? 그렇다면 최저임금 했을 때 지금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칼이지 이런 거 다 써야지. 절대 빈곤, 상대 빈곤, 개인사회 불평등, 기능 갈등. 자, 소극적 태도 반대는 적극적 태도, 내향성 반대는 외향성, 기능론 갈등론, 정보 문제, 정보 악성 댓글, 성불평등, 사회 불평등, 성소수자, 유리천장, 뭐 이런 것들 다 써줘야죠. 자, 요거는 뭐예요? 환원주의, 생명존중, 환원주의, 생명존중,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이것도 FTA부터 해가지고 절대우위, 상대우위. 이거는 저기 경제에서 나오죠? 경제에서. 절대우위, 상대우위 알아? A, B 두 국가가 있을 때 A는 선진국이고 B는 두 국가인데 얘는 100만원어치 10개를 생산하고 8개를 생산해. 얘는 여기가 7개 생산하고 여기가 8개, 그러니까 여기 9개인데 8개 생산해. 그러면 A가 둘 다 A, B, 이거 두 상품 다 절대우위에 있죠? 19 이거랑 두 개 비교해서. 근데 얘가 이거 생산 2개를 해갖고 얘네한테 사오면 여기에 있는 애들 말고 얘는 10개를 받아들이는데 비율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얘는 이 두 개 중에 이거니까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면 무역이 가능하다는 거야. 무역이 가능하다. 이게 비교예요. 절대우위, 상대우위, 비교우위. 이것도 경제 문제랑 결합해서 나오면 칼같이 나와서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비문학에도 나오는데 국어. 자,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절대주의, 절대는 상대고, 남성, 여성, 성불평등, 불평등. 자, 상대적, 절대적, 기능론, 갈등론, 개인사회, 다 똑같아, 이렇게 해서 봐. 나왔던 거를 딱딱 뽑았는데, 나올 수 있는 것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안 찾아보면 이용을 못 한다고.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이 뭔지, 다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개인과 사회의 역할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윤리관에 나왔을 때 목적론적, 의무론적 윤리관. 그러면 윤리와 사상으로 이거 나온 거거든. 개인과 사회, 공공이익, 공공복리 이렇게. 사회적 이익, 강제적 선택 이렇게. 자, 이기주의는 나쁜 거고 개인주의는 그냥 보통이고 이타주의는 타인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이기주의는 자기만 안 하니까 나쁜 건데 개인주의도 자기 중심으로 그냥 생활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애가 있다는 것이고 개인주의. 자,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차별하고 소수를 희생하는 게 맞는가? 자, 소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맞는가? 이 역차별을 보면 한시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다수가 역차별 받는 것보다 월등한 이익이 있을 때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야. 역차별이 안 되게.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인데 개인을 희생해도 되는가? 긍정적인 태도 반대 부정적.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적 연구법에도 나오거든. 사회학에서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 분량으로 하는 거고, 질적 연구 개인 인터뷰나 이런 걸로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연구 방법도 이렇게 차진한다는 거지. 이걸 왜 해주고 있냐면, 니네 원래는 1년 2년 풀어야 되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도 안 하면, 이게 기준이 뭔지도 몰라갖고, 그냥, 이거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만 쓰다 끝나지. 자, 행복의 조건, 소수의 희생, 다수의 이익, 이렇게 짝이 배경으로 다 깔려있다고. 개인의 희생, 사회공통의 이익, 공리주의, 불평등, 고난사회, 시집살이,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물질적이냐, 정신적이냐, 소수냐, 다수냐, 공공의 이익이냐, 그 행복 안에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행복,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 헌법 10조에 나와요. 헌법 10조에. 이게 제왕조항이라 그래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를 하는 인간은 존엄과 가치가 있어야 돼. 이 존엄과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본권이 자유권과 평등권이야. 이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3권 분립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 둘이 행복을 떠받치기 위해서 이 3권 분립, 이 통치구조와 기본권 편이 헌법의 두 축이야. 됐어요? 자, 변두리의 반대는 중심이고 평등, 개인의 역할, 자연, 소극적과 적극적 태도로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그 보시면 국가 공익, 개인, 의무, 소수차별, 그쵸? 국가 권력, 개인, 자유제한, 법적 제한,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사회적 불평등, 가능성 기능성 갈등론, 양극화, 복지병, 삶의 긍정 태도 나오는 게 더 비슷합니다. 진보하고 보수. 근데 볼 때 여기가 극진보, 극보수. 사람들은 자기는 극보수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극진보라고 절대 안 하고. 나는 건전한 진보, 온화한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이 근처에 있다고. 이쪽 50% 이쪽은 맞는데 여기에 있다고 하고, 상대방을 욕할 때 너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놈이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지배자, 피의자, 행복, 가짜세계, 가상현실, 현실세계.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아바타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개인과 공동이익, 사회의 공익과 사익. 자, 미시 반대는 것이고, 크게 보고 작게 쓸 때 미시로 볼 때는 개인으로 보는 거고, 집안으로 보는 거고, 거시로 볼 때는 사회로 보고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 작동 원리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할 때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돈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하면 거시경제로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다를 수도 있고, 그 원리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은 이거 몇 대 몇, 어떤 시각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각의 비율, 이 시각을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어떤 하나 틀렸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중주의, 보편성, 객관성, 주관성, 심판의 관점. 자, 사람마다 심판관의 관점.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어떤 지문이 있고 어떤 질문이 있으면 이 지문은 A라는 사람이 제출한 것이고 이 지문은 B라는 사람이 제출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C라는 판사 입장에서 이 A, 네 지문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어. 네 거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틀렸어. 그런데 니네 두 장이 충돌해. 여기서 충돌의 쟁점은 뭐야? 근데 이 쟁점을 판단하는데 법에는 이런 기준이 있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니네 쟁점을 판단해보니까, A와 B가 3대 7로, A는 3, B는 7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니네 당사자끼리 주장을 하는 1000만원을 줘라.
선반환을 줄 수 없다라는 거에서 나는 A가 3, B가 7이니까 B가 잘못했으니까 700만 원을 B가 A에게 지불할 것을 명한다고. 논술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의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그랬더니 요 긍정과 요 긍정을 보아서 이거를 보니까 이거의 기준이 이거야. 이게 이런 말이야. 논점이.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알려진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몇 대 몇이야. 그래서 결과가 뭐야.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요거만 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 X만 가지고도 골라서 하기도 하고 이 두 개를 또 총절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게 구조를 짜는 방법이에요. 경제에서는 절대의, 비교의, 기회비용 다 봐야 되고 시장 사례 공급 부족 하면서 경제 이론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해줬냐? 왜 이걸 얘기해주냐? 자, 엊그저께 풀었던 욕망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예술적인 거, 여기는 과학적인 거. 예술과학은 너랑 푸는 거지? 아니지. 맨날 요새 이것저것 풀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딱 있으면 여기는 돈, 여기는 마, 여기는 또 뭐지? 피. 돈마 피를 쓴 다음에 얘의 장점, 단점, 얘의 장점, 단점, 얘의 장점, 단점 이렇게 쓰고 여기에 기준을 쓴 다음에 이 기준이 얘가 몇 프로, 여기 몇 프로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봐봐요. 수학적으로도 A, B, C가 있으면 A와 B의 공통점, A와 C의 공통점, B와 C의 공통점, A와 B의 차이점, A와 C의 차이점, B와 C의 차이점 이렇게는 확인해 봐야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 둘이의 문제, 얘 둘이의 문제, 얘와 얘의 문제 이렇게 A 대 B, A 대 C, B 대 C를 다 점검을 해봐야 그래야 이것까지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는 과정에서 항상 그럼 기준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기준. 그럼 뭐에 대한 거야? 내가 배운 것들이 이런 거. 고등학교 내에 배운 관점들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게 다 어디 나온다고? 책의 첫 부분에 관점 잡고 뭐 하는 부분에 뭐 역사의 관점 첫 부분에. 그래서 책 전체를 아우르는 책의 관점을 설명하는데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보통 이렇게 표로 사회문화나 뭐 윤리와 사상에 보면 표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썼는데 정작 요거의 관계는 안 나와, 안 배워. 요거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는 기능론의 장점 썼어. 여기는 갈등론의 장점 썼어. 여기는 기능론의 단점을 써. 요거는 요거랑 똑같아. 여기는 갈등론의 단점을 써.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상호 교차하면서 이 두 개를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기능론을 결정으로 갈등론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고 갈등론을 중심으로 다 기능론을 해결할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퍼펙트하게 연습이 됐느냐를 보고 논술의 바탕 기본 개념으로 내려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요 기능론만 홀딱 외우고 갈등론만 홀딱 외워도 그냥 시험 문제를 풀잖아. 더 이렇게 크로스로 점검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결국 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기준이나 개념이라는 것은 고등과정 속에서 배운 기준들이 나오는데 내가 말했잖아.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써라. 그럼 니네 못 쓴다고. 왜? 자유와 평등의 관계. 자유는 알고 평등은 알겠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 그러면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자유를 극단적으로 보장해서 개의를. 그러면 평등이 깨지잖아. 그러면 똑같은 평등을 그게 무슨 자유요? 그제?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펼쳐야 할 때는 자유평등가 필수적인 두 축인데 이 두 축이 엉키지 않고 잘 둘 다 실현될 수 있는 방법, 그 비율,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똑같이 이런 것도 법으로 친다면 법. 여기는 한목적성이야. 뭐라고? 한목적성.
목적에 합치돼야 돼. 그럼 법의 목적은 뭐야? 헌법 10조에 나와서 행복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법이 안정되기도 해야 돼. 법적 안정성. 자꾸 바뀌면 안 돼. 그 다음에 정의도 있어야 돼.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었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근데 아니지. 잘못된 법은 정의지. 법이 잘못됐어? 그럼 우리 저항할래. 저항과. 아니면 이 법이 잘못됐어. 그럼 이 정의는 정의, 안정. 이게 사회 안정이라면 이거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개인이 사회 안정과 사회를 위해서 이 더 행복, 더 큰 사회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의 삼각관계야. 자, 지금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의 기본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게 아마 그 합격권을 넘어서느냐 아느냐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자, 이것도 생각 안 해보고 쓰게 되면 이거를 왜 쓰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공통된 논술의 기준들 수고하셨습니다.